T 검정을 공부하고 나서 그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하는 분석 방법으로 아노바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아노바 중에서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2개일 때 이원 분산 분석까지만 공부했었죠. 그리고 아노바의 그 확장으로 변형으로 공분산 분석이라는 걸 했죠.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트리트먼트 효과뿐 아니라 수치형 데이터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경우에 그 수치형 데이터를 공별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별량을 고려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럴 때는 공분산 분석을 해도 되는지 그 공분산 분석의 가정을 확인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노바의 확장 중에 하나로 Repeated Measures 아노바라는 것이 있어요.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 분석이라는 건 독립적인 세 그룹에서의 효과를 비교하는 건데 이때는 그 세 그룹이라는 것이 독립적이 아니라 페어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한 달로 측정, 2달로 측정, 3달로 측정. 한 값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 그룹이긴 하지만 그게 독립적인 그룹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반복해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우리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분석 방법들은 이런 거였어요. 이건 원웨이 아노바,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비교할 그룹이 3개에서 효과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투웨이 아노바로 가면은 치료 방법이라는 게 두 분이긴 하지만 이 치료 방법과 효과만 보다면 인디펜던트 t-테스트도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에 환자 대조군이라는 또 다른 팩터가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린 투웨이 아노바를 해요. 근데 오늘 고려하려고 하는 거는 이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에이지를 썼지만 나이 등 수치 데이터가 있을 때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공분산 분석이라는 걸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체중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이어트 전 3개월 후, 6개월 후. 이거는 대상자가 동일한 거거든요. 다이어트 전 그룹과 3개월 그룹과 6개월 후 그룹이 다른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를 우리는 오늘 하려고 하는 반복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확장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이어트의 기간에 따라 볼 수 있지만 환자 대조군, 이건 독립적이죠. 그다음에 치료 전후, 요게 반복이죠. 그래서 반복 요인이 하나고 독립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repeated measures ANOVA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적인 분석 방법들을 한번 테이블로 쭉 써봤어요. 이게 지금 막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공부한 걸 보자면 continuous variable이야. 이게 관심 변수가 근데 두 그룹에서 비교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T검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모스 검정으로 만 휘트니 U 테스트라는 걸 했죠. 근데 T 검정 중에 비교하는 두 그룹이 독립적이 아니라 페어드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페어드 T 테스트라는 걸 했죠.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비모스적인 방법이 윌콩슨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측정한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값들의 랭크를 매겨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그룹이 3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노바라는 걸 공부했고 거기서 정기성을 만족 못하는 샘플 사이즈가 작게 되면 크로스코 앨리스 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되게 많은 분석 방법들을 공부했어요. 데이터에서. 그리고 또 한 거는 범주형 데이터 분석으로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쌍을 이루는 그 페어드된 데이터에서 할 수 있는 건 맥레마 테스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도 결국은 독립적인 분석 그룹 간의 관계만 본 거거든요. 흡연 여부가 폐암과 관계가 있느냐, 뭐 비타민 C 복용이 감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느냐, 뭐 이런 걸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페어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치료 방법이 아니라 진단 방법 A, B가 똑같은 결론을 내느냐 하는 거. 소변 검사만으로 나온 결과와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의 결과가 일치하느냐. 그건 동일한 대상자에서 2번 검사를 하겠죠. 그런 걸 하게 될 때 하는 것이 카이지고 검정에 대응되는 비모스가 아니라 어, 리피티드, 그러니까 종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검정이 맥레마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 비교하고는 그룹이 3개 이상 된다 해도 카이지오 검정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반복적인 데이터에 대한 검정만 하는데 이쪽 맨 오른쪽에서 하이라이트 한 부분인데 앞에서 얘기한 건 내가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를 예를 들었어요. 이런 것이 아노바 데이터에 있어서 각 그룹이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해요.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러기 전에 반복적인 측정이라는 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맥레마 테스트, 코크랑 큐 테스트, 프리드만 테스트를 먼저 공부하려고 해요. 이건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 비모스적인 방법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리피티드 메소스 아노바와 또 거기에서 어, 추가로 LMM, 리니어 믹스드 모델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임상 데이터로 연구를 할 때 많이 쓰여지죠. 물론 실험 연구에서도 많이 쓰여지고요. 그래서 반복 측정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 보면은 하나의 관측치로부터 2번 이상의 측정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예요. 같은 연구 대상자로 자, 같은 연구 대상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 값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상관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반복 측정 자료를 분석할 때는 이 상관성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뭐 이런 가설을 만족해 줘야 돼요. 그거는 리피티드 메더스 아노바를 할 때 우리는 가설을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거는 다 데이터가 작거나 그런 비모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은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어느 연구가 더 정보가 더 많을까 하고 예를 들었어요. 콜레스테롤 측정을 남녀 100명씩 200명에서 1회 하는 것과 콜레스테롤 측정을 남녀 25명씩 50명을 나눈 다음에 4번을 측정하는 것과 측정한 값 자체는 200번 똑같죠. 근데 어떤 게 더 나을까 하는 거죠. 그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의 체중을 한 달 간격으로 생후 1년간 측정하여 기록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처방에서의 측정한 결과 체중, 혈압 또는 심장 박동수를 석 달마다 1년에 걸쳐서 관측 기록한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이제 반복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가 있냐면 시간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말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측정한 값들이 변화하느냐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치료 방법. 여긴 처리라고 했는데 환자간이라는 것도 이제 환자를 그룹으로 나눴다고 봤을 때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시간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시간의 요인이 꼭 들어가게 되죠. 이런 반복 측정에서는. 물론 이게 반복 측정이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뒤에 나오는 예제들이 꼭 시간을 갖고선 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들은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관심 사항은 각 처리의 평균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의 효과를 보고 시간의 주효과 그리고 처리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처리 방법과 시간과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니까 이때는 교호 효과까지 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단면 연구 조사라고 하는 단면 조사 연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이건 다 인디펜던트예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의 평균을 비교해. 이런 건 아노바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세 개의 그룹이 다 독립적으로 있는 데서 측정한 값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개의 그룹만 비교한다면 T검정이 될 거고, 세 개의 그룹 이상을 비교하게 되면 아노바가 될 거고, 여기서 측정한 값들이 범주형이다. 그럼 카이저워 검정이 될 거죠. 우리가 다 배웠던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모스 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 측정은 이런 식으로 돼요. 데이터를 트리트먼트 1, 컨디션 1에서 측정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컨디션 2에서 측정하고 컨디션 3에서 측정해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비교해요. 그 박스에 측정된 값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측정된 값들의 평균을 비교해요. 그거는 다른 그룹이 아니라 동일한 그룹에서 하는 거라 리피티드 메저스 디자인이라고 해요. 반복 측정 설계. 그래서 트리트먼트 효과를 비교하게 돼요. 이 트리트먼트는 사실은 어떤 그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연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룹도 일단 나눠 놓고, 그죠? 프리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포스트 테스트 세 번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한 번 측정하고, 트리트먼트 하자마자 측정하고, 또 트리트먼트 한 이후에 또 얼마가 지나서 측정하고, 그런데 그거를 처리 분별로 따로 해요. 그럼 이거는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뭐가 있어요? 그룹 간 차이가 있느냐? 또는 타임에 따른 트렌드가 있느냐? 그리고 그룹과 타임의 교호 효과가 있느냐까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시간과 분의 교호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투웨이 아노바와 비슷하죠.
그래서 시간과 분해 효과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걸 그림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간의 개념을, 시간은 타임 포인트를 이제 뭐 6포인트를 했다고 했을 때, 아니 5포인트인가 했다고 했을 때 시간을 X축으로 놓고 그리고 그룹을 다른 세팔렛 라인으로 했다면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첫 번째 그룹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코어가 증가했는데 두 번째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코어가 감소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교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얘기했어요. 탐색적으로 그 분석하면은 이제 그 교우 효과 항목이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의 그룹이 스코어의 트렌드가 같아요. 이건 교우 효과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방법이 시간에 따른 그 변화가 동일하다. 그렇지만 시간별로는 차이가 있게 나타날 거예요. 시간별로 평균을 내보면. 그리고 반복 설계 하나로 이것도 반복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차 설계법,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약효를 볼 경우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대상자를 랜더마이제이션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트리트먼트 A라고 두 번째 그룹은 트리트먼트 B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측정해요.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자에서 트리트먼트 A, B를 나눠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중간에 워시아웃 피어리드를 가져요. 여기에서 첫 번째 트리트먼트 A, B의 효과가 각각의 집단에 남아있지 않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B, 트리트먼트를 나눠서 하게 돼요. 이것도 결국은 동일한 대상자에서 처리 A, B를 하게 되니까 반복 측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RM 아노바를 할 때 살짝 이런 경우에 어떤 분석으로 트리트먼트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런 설계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크로스오버 이펙트가 없도록 요 피어리어드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연구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복 측정하는 데이터들의 그 데이터의 형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T1, T2, T3라고 한 거는 결국은 뭐 반복 측정은 주로 타임 이펙트를 볼 때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이거는 타임 포인트는 아니어도 돼요. 서브젝트는 S1부터 S6, 그러니까 6개의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 또는 컨디션 또는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T1, T2, T3가 있고 이건 측정된 값이에요. 전부 S1부터 S6에 대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 측정을 한 거죠. 이게 만약에 두 그룹에서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페어드 T 검정을 실행하게 될 거고 세 그룹을 전부 본다. 세 그룹 이상에서 보겠다. 그러면 RM 아노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말로 봐도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앞에서는 그게 수치 데이터인 경우로 예를 든 거라고 하자면 여기서 타임 포인트에 관해서 서브젝트 S1부터 S6에서 측정한 값들이 다 수치라고 할 땐 페어리티 검정 아래 만어발 하지만 이게 범주형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에 대한 만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만족, 불만족에 했던 그 대상자 이때 지금 전체 사람은 30명, 30명, 6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나성 부분 합이 없는데 결혼 전에 뭔가 설문에 대한 만족을 한 사람이 30명, 불만한 사람이 30명이었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변화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전에 불만족인 사람이 30명이었어요. 60명 중에 여기 30이라고 써 있지 않지만 그럼 결혼 후에 불만족인 사람은 이쪽으로 더하면 되죠. 11명. 그러니까 불만족이 줄었죠. 만족이 증가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 탐색적으로는 불만의 비율이 50%에서 뭐 요만큼으로 줄었다라고 보면 되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유의성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런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60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60명의 데이터인 건데 요거는 이제 페이션트 1, 페이션트 7이라고 했어요. 드럭 A를 썼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드럭 B를 썼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드럭 C를 썼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데이터의 타입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다 범주형이에요. 만족, 불만족도 0일이니까. 그럴 때 여기에 사용하는 거는 맥레마 테스트 또는 코크란 큐 테스트, 프리드만 테스트라고 해요. 이건 다 비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적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또 사용하냐면 그 병리 진단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때 이 병리 진단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연구에 진행하려고 하는 이 진단 결과가 정확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병리학자 두 명이 진단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유의성이 얼마였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환자 뭐 10명에 대해서 병리학자 1, 병리학자 2가 뭐 스테이지를 얼마로 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연관성이 있느냐, 일치도가 높으냐 이걸 제시하면서 이때의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연구가 진행이 되는 그럴 때도 이런 값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범주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의 형태를 카이스퀘어 테스트와 맥레마 테스트를 비교했는데 카이스퀘어 테스트라는 건 서로 독립적인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뭐 흡연이 구강암 발병에 영향이 있느냐? 저는 이제 폐암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이제 구강암 발병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봤어요. 전체 데이터는 200명이었고 그중에 구강암 환자가 있고 이거는 결국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영장 연구니까 구강암 환자 100명과 정상인 환자 100명을 거꾸로 추적했더니 구강암 환자 중에서는 흡연자가 20%였고 정상인 사람 중에서는 6%가 흡연을 했다. 그렇다면 이게 흡연과 구강암이 관계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걸 갖고 분석을 하겠죠. 여기에 있는 셀 4개 있는가? 그래서 여기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흡연과 구강암이 관계가 없다면 여기 프리퀀시가 얼마여야 되느냐? 익스펙티드 프리퀀시가 얼마냐 해서 했어요. 그러려면 뭐 50, 50, 50, 50이어야 되겠죠. 그거로부터 액츄얼 프리퀀시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는지 그 값을 갖고 하는 게 카이스퀘어 검정의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맥레마 테스트는 이것과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죠. 구강암의 재발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자에서 65명에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CT로 검사했더니 네가티브로 나온 사람이 15명, 포지티브로 나온 사람이 50명이었어요. 근데 펫 CT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티브가 10명,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진단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거는 두 가지 검사를 했지만 65명에서 두 가지 검사를 한 거잖아요. 동일한 대상자. 그러니까 반복 측정한 거잖아요. 한 번은 CT로 찍고 한 번은 펫 CT로 찍고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어, 맥레마 테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동일한 대상자에서 측정한 데이터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96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렸던 이렇게 오래 이미 예전부터 맥레마 테스트들은 기존 이런 테스트가 연구에서 요즘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쓰이고 있었어요. 위식도 역류와 헬리코백터 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 위험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처음에는 노말인 사람이 24명 그리고 위험이 있는 사람이 35명이었어요. 그래서 위험 있는 사람이 59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추적했어요. 59명을. 그래서 팔로우업 한 다음에 봤더니 위험이 48명, 전체 59명 중에 81%로 늘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환자들인가 봐요. 위식도 역류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두고 봤더니 이런 사람한테서 위험이 많이 증가했다. 82%로 59%에서 그런 걸 보는데 결국은 이것도 베이스라인에서 한번 위험이 있나? 이걸 측정했을 거고, 그죠? 그래서 24명, 35명이라는 걸 알았을 거고, 폴로업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랬을 때 정상인 사람이 11명으로 줄었고, 나머지가 전부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맥레마 테스트라는 걸 실행하게 돼요. 범주형 데이터이지만 페어드인 경우 그래서 나온 값이 P가 0.007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위험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레마 테스트와 코크란 테스트를 보면 맥레마 테스트는 두 개만 봤잖아요. 지금 범주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섹터가 사실은 서로 독립적인 섹터가 아니라 종속적이긴 한데 각각 범주가 두 개잖아요. 범주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맥레말 하는 게 아니라 커크랑 큐 테스트라는 걸 하게 돼요. 지금 보면 페어드 바이너리 데이터 범주가 두 개일 때 포지티브, 네가티브로 했다. 테스트 1과 테스트 2 한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지 동일한 대상자에서 그럴 때 맥레마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범주가 세 번 반복해서 측정을 했다. 그럴 때면 코크랑 큐 테스트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맥레마 코크랑 큐 테스트를 실제로 SPS에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는데 대상자는 10명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측정한 거, 두 번째 측정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거예요. 우리가 맥레마 하려면은 첫 번과 두 번 측정한 값만 갖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코크랑 큐 할 땐 다 쓰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임의로 추출한 피실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치아 미백제 제품을 5회에 걸쳐 도포한 후에 각 도포시마다 미백 효과를 느끼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백제를 도포했는데 첫 번째 도포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만족하냐? 그랬더니 만족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도포를 또 해줘요. 만족하냐? 물었더니 4명이 만족한대요. 반복해서 도포할수록 만족한 사람이 좀 늘어나죠. 세 번째 했더니 뭐 이만큼 늘어났어요.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그리고 네 번째 도포하고 물어봤더니 늘어났고 다섯 번 하니까 다 만족해. 아, 그럼 이번 미백 효과를 보려면 다섯 번 도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내용은 이제 그런 데이터인데 첫 번째, 두 번째만 가지고 첫 번째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이 피의 실험자들의 반응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봤더니 이제 첫 번째하고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이거는 맥레마 테스트는 기술 통계에서 교차표에서 통계량을 들어가요. 이건 우리가 카이 제곱 분석을 할 때 메뉴랑 똑같아요. 그때는 통계량에서 카이 제곱 통계량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맥레마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5개를 전부하게 되면 비모수에서 대응 표본, 대응 K 표본에 들어간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대응 2표본을 봤어요. 대응 2표본에서 페어드 T 검정에 해당되는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K 표본이에요. K계에 대한 그 반복적인 측정을 한 거는 커크랑 Q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메뉴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 맥레마를 먼저 보게 되면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술 통계,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에서 크로스 테이블, 그죠? 교차표 들어가서 카이 제곱 검정을 했었어요. 독립적인 두 개의 요인일 때, 근데 지금 하려는 건 맥레마 테스트를 하게 되면 돼요. 맥레마, 코크란도 밑에 있긴 하죠. 그건 있다가 그룹이 3개 이상 반복될 때, 맥레마 테스트를 하게 되면 대화창이 이렇게 떠요. 코크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대화창이 뜨게 되고, 대화창이 이렇게 뜨면 로우에다 첫 번째, 컬럼에다 두 번째 넣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만족도 비교만 할 거니까. 그리고 분석하게 되면 우선은 테이블을 줘요. 크로스 테이블을. 그리고 첫 번째 영일에 대한 걸 봐요. 1. 만족한 사람이 2명 있었죠. 근데 두 번째 하고 나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탐색적으로 테이블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맥레마 테스트 했을 때 P 값은 맥레마 테스트 하면 P 값만 줘요. 이건 익제스트 값이거든요. P 값을 그냥 일일이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할 때도 카이스퀘어 검정을 하려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족 안 되면 피셔 익제스트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검정 통계량이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검정 통계량이 계산되지 않고 그냥 확률 P를 직접 계산해, 수작업으로. 근데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그게 어차피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이 되니까 이제 계산된 값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공부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그 P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서 생략했어요. 그리고 P가 계산된 값이 0.62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번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1회, 2회 도포시 미백 효과에서 느끼는 정도가, 뭐 정도라고 해도 만족도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해가지고는 만족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대상자에 있어서. 그럼 이제 코크란 테스트, 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다섯 번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 non-parametric 테스트에서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 K-related samples, K의 반복 측정한 표본을 보게 되면 그 코크랑 큐 테스트 하는 메뉴가 나와요. 아까랑은 좀 다른 거죠. 아까는 어, 어디서 들어갔었죠? 이 메뉴가 이게 아니었죠. 그냥 디스크리티브 스태티스틱스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non-parametric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대화창이 그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가 뭐냐, 테스트 베리어블이 하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프리드만이나 코크란 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나는 코크란을 하려고 했으니까 코크란 체크하고 들어가면 썸머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 있었던 데이터를 테이블로 정리한 거예요. 크로스 테이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족한 사람이 2명이었고, 두 번째는 4명, 3명, 아니 6명, 8명, 10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가게 되면 10명의 대상자가 모두 다 만족을 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검정 통계, 아니 P값이 0.00이. 그러니까 유래에서 오해 도포시 미백 효과를 느끼는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점점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뭐 통계적으로 미백 효과에 만족을 느낀다라는 시점까지만 도포를 하면 되겠죠. 지금 5번까지 도포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했는데 굳이 다 만족할 때까지 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그게 몇 번째에서 유의성이 나타나느냐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 뭐 첫 번째, 네 번째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만족을 하는 시점. 이 도포라는 게 만약에 많이 하면은 그렇게 좋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도포 횟수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된 데이터를 측정해서 반복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순위형 변수의 짝지은 결과, 그럼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이건 우리 했던 거죠. 두 집단이 아니지, 두 개의 독립적인 집단의 평균 비교를 인디펜던트 t-테스트하고 그게 만약에 독립적이지 않고 페어드라면 뭘 하느냐? 그래서 비모스적인 방법으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했어요.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라고 해도 되고 사인드 랭크 테스트 부호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연속형 변수나 순위형 변수의 세비상 반복 관찰하는 값. 이건 프리드만 통계랑 앞에 있었죠. 프리드만 메뉴에서 있는데 그냥 여기 있다고 얘기만 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비모스적인 방법으로 실험 연구나 데이터가 작고 그다음에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많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분석 방법.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 데이터 같이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샘플 사이즈를 캘큘레이션해서 스터디를 하게 하는 경우는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를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항우울제 효과를 치료하기 위한 예비 연구. 이거는 윌콕스 사인드 랭크 테스트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티 검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페어드 데이터에 대응되는 페어드 티 검정을 할 때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또 다시 볼게요. 항우울제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 8명의 우울증 환자, 이게 8명인데 8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우울제 치료 전과 그리고 치료 후 앵자이어티 스코어라고 해서 우울증 점수를 계산했어요. 그럼 치료 후에 이 값이 감소하느냐 보는 거겠죠. 이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이 차이가 정규성을 만족한다면 페어드 티 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티 검정에서 페어드 티 검정으로 넘어갈 때 그것에 대한 비모스 검정으로 얘를 했던 그런 똑같은 데이터예요.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는 이제 논문에서 사용했던 예를 넣었는데 2002년 자마에 실렸던 것 11명의 비만 여성의 체중 감소 전후 요중 그러니까 소변 안에 이런 어떤 물질의 배출 농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좋지 않은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체중 감소하기 전에 이런 물질의 농도를 본 거고 체중 감소 한 후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 전에 굉장히 높죠. 그리고 체중 감소 후에는 데비에이션도 적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뭔가를 측정하면 환자군에서는 모든 측정치의 값들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커요. 근데 정상으로 갈수록 어떤 평균 값으로 모여요. 데비에이션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 프레딕션 모델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컸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물질의 측정 값, 여기 있던 대상자는 이만큼 줄었고 점점 줄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페어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P가 0.005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사실은 이 0.005가 뭐로부터 계산되었다라는 이게 레전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사용했다라는 것,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죠. 그런 이유는 페어드 데이터이긴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윌콕스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이용한 예는 어, 좋은 저널에서 굉장히 많아요. 저널 오브 뉴 잉글랜드 메디슨 이런 저널 굉장히 좋은 저널이거든요. 여 앞에 있었던 자마도 그렇고 이런 연구들은 그렇게 오래된 저널인데도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굉장히 적절하게 갖다 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항암제 치료를 받은 30명의 환자의 결과를 비교한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첫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어떻게 변했는지 첫째 날과 다섯째 날을 비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의 스테이지가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변했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 대상자가 지금 3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일드,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죠. 증상이 없었고 마일드, 모더레, 시비어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랑 비교했겠죠. 그러니까 대응되는 거지. 30명의 대응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 날의 결과, 이거는 다섯째 날의 결과, 물론 둘째 날의 결과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리고 다섯째 날의 결과, 이거는 뭐 또 다섯째 날에 첫 번째에서 다섯째 날의 결과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각에 대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란 결과예요. 그래서 치료하기 전과 치료 후, 치료 1일에서 이렇게 변했죠. 이런 스테이지가.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고, 첫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나겠죠. 이게 기간이 기니까 그런 것들을 윌콕슨 매치트 페어스 테스트라고 했는데, 매치트라는 게 사인드 랭크와 똑같아요. 매치됐다는 건 페어드라는 의미고, 사인드 랭크라는 거는 전후를 차이를 갖고 보는 거라 사인드 랭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같은데, 그러니까 분석 이름이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한 거,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들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프리드만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앞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페어드 티 검정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한 디모스 검정의 결과로서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보여줬는데, 이거는 프리드만 테스트. 그래서 반복 측정이 3회 이상, 2회면은 물론 페어드 티 검정에 대응되는 비모스로 하면 되는데, 3회 이상 되니까 그럴 때는 프리드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코크란 테스트를 해도 되고요. 프리드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프리드만 테스트의 원리는 그러니까 세 번 측정한 걸 집어넣었어요. 대상자는 12명. 첫 번째 측정, 두 번째 측정, 세 번째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 프리드만 테스트는 이 측정한 값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이거를 환자별로 랭크를 매겨요. 어떤 트리트먼트에서 나온 수치가 제일 큰지, 아니면 제일 작은지 등수를 매겨요. 그러면 첫 번째 환자는 이 값이 제일 작고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에요. 그래서 1등, 2등, 3등.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2명 환자에 대해서 다 등수를 매겨요. 이건 환자별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트리트먼트 1에서 모든 환자가 갖는 등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트리트먼트 1은 3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트리트먼트 2는 2가 많이 몰려 있고 트리트먼트 3는 일이 많이 몰려있죠. 그렇다면 모든 환자에 있어서 트리트먼트 1이 뭔가가 측정값이 가장 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값을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트리트먼트에서 나온 토탈 등수는, 그러니까 랭크 썸이죠. 결국 이것도 32등, 27점, 13점이 돼요. 요 값을 기준으로 분석해요. 요것을 보면은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사인드 랭크 테스트랑 비슷한 그런 원리인데 그 반복 측정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이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연구가 또 있는데 이것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1993년, 진짜 30년이나 된 논문에서 이미 쓸렸었어요. 이 예제는 뭐였냐 하면은 이제 이건 가상이에요.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대상자는 534명. 그 중에 그 설문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의사가 90명, 그리고 간호사거나 또는 뭐 보건과 관련된 사람들 251명, 그러거나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뭐 일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193명.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돌렸냐 하면은 응급실에 지금 환자가 들어왔어요. 80세 이상의 치매 노인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게 너 자신이라면 어떤 치료를 하겠느냐? 네 가지의 1, 2, 3, 4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너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냥 모르는 어떤 일반 환자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치료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설문의 형태냐면 533명이 쭉 있고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 옆에 컬럼이 3개가 있겠죠. 셀프 아니면 패밀리 멤버, 언패밀리어 페이션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3개의 컬럼. 그리고 첫 번째 컬럼에는 1, 2, 3, 4 중에 값을 매기게 할 거고 두 번째 컬럼에는 너의 가족일 땐 1, 2, 3, 4 중에서 매기게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럼에는 이렇게 모르는 어떤 일반 환자일 땐 어떻게 할 거냐 매기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가족일 때랑 일반인일 때 치료 방법의 선택이 다른가 하는 거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너 자신, 자기 자신이라면 어떤 그냥 완화적인 방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중증의 그 생명이 위독한 치매 환자가 오게 되면 치료를 안 하고 완화적인 방법만 하겠다. 그리고 제한된 것만 하겠다. 수술을 하겠다. 좀 더 강도 높은 치료를 하겠다. 이런 비율을 나타내요. 그걸 썸머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멤버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게 살짝 좀 비율이 변해요. 그래도 떤 치료를 더 조금은 강하게 해요. 나 자신일 때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일 때는 조금 더 그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데이터에서 한번 분포를 받고 의사 집단에서 한번 받고 근데 비슷해요. 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간호사나 또는 이제 보건을 하는 사람들 집단 그리고 전혀 일반인 이런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봐도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P값이 0.001로 나왔다고 나와요. 이 밑에 레전드에. 그래서 프리드만 스태티스틱을 이용했다. 그래서 통계치는 P가 0.001로 나왔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나 자신과 또는 가족이나 또는 일반인일 경우에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지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30년 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프리드만 검정을 적용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제 데이터에서 프리드만 테스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프리드만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것도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비교해서 넣으려고 해요.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는 반복이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비교할 거예요. 미백제 A와 B의 효과만 볼 거고 프리드만 테스트는 이렇게 4개를 다 볼 거예요. 코크란 테스트는 뭐였냐면 이때 반응 변수가 1, 2로만 있었어요. 미백 효과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도포를 첫 번째부터 2, 3, 4, 5번 도포할 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한번 했고, 도포 1, 2를 비교해서, 그 다음에 도포 1부터 도포 5까지 다 고려해서 코크란 테스트를 했었어요. 코크란 큐. 근데 이거는 측정한 값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미백제의 종류가 4종인 거예요. 4종의 미백제를 가지고 10명의 치과 의사한테 비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사는 미백제 A, B, C, D에 대해서 등수를 줬어요. 어떤 게 제일 좋고 어떤 게 좀 질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미백제 3A, 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고 뭐 이렇게 되겠죠. 순서별로 10명의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 측정한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분석하는 방법은 비모수에서 대응 표본 들어가서 대응 2표본, 윌콕슨 선택하면 돼요. 이거는 앞에랑 똑같죠. 이건 벌써 여러 번 반복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T 검정 할 때도 했고 바로 전에 코크랑 큐 테스트 할 때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프리드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모스에서 대응 K큐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프리드만 또는 캔들 W를 선택하기도 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프리드만 테스트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는 non-parametric에서 레거시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2개의 리피티드 샘플스에 들어가게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는 하게 되면은 어, 미백제 BA에서 2개만 한 거잖아요. 지금 미백제 AB 2개만 했잖아요. 거기에서 평균 랭크가 나오죠. 평균 랭크가 얘가 작으니까 얘가 등수가 좀 작으니까 작은 게 좋은 거라면 저기 미백제 B가 좋은 건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어, 랭크 썸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P값은 0.233이 나와서 AB 선호도는 동일하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일단 P가 시그니피컨스를 나타내 주니까 그 다음에 프리드만을 하게 되는데 프리드만은 메뉴에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미백제 A, B, C, D를 보게 되면 이게 평균 랭크가 나와요. 그래서 C가 평균 랭크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P값을 구했더니 0.006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켄달의 W 통계량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에서 D의 선호도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게 선호도가 동일하지 않나? 그건 연구자가 이제 뽑아서 이제 페어와이즈로 봐도 되고 전체를 보면은 p-value를 어저스트 시켜야 되니까 좀 복잡하니까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든가 그러면 동일한 분석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분석한 거를 보면은 우리는 코크란 큐와 프리드만 테스트, 그 다음에 카이스큐어 검정에 대한 맥레마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반복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서 빠진 것은 이제 가장 또 임상 데이터에서 많이 쓰이는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와 그것을 더 일반화시킨 리니어 믹스트 모델을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앞으로 해서 반복적인 측정 데이터 분석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